직장인들이 저에게 가장 많이 묻는 질문 중 하나는 저 언제쯤 퇴사해야 할까요? 또는 저 이 회사로 옮겨도 될까요? 와 같은 선택에 대한 질문입니다. 우리는 인생의 중요한 선택 앞에서 왜 이렇게 결정하는 게 어렵기만 한 걸까요? 안녕하세요. 유정살롱TV의 장유정입니다. 직장을 다니게 되면서 가장 큰 고민은 학교를 다닐 때와는 다르게 나의 진로나 나의 삶의 방향을 나 스스로 결정을 해야 된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 우리는 이 결정 앞에서 스스로 결정을 내리지 못하고 타인에게 이 중요한 결정을 맡길 때가 많죠. 어쩌다 현대사회엔 이렇게 결정장애자들이 많아지게 된 걸까요? 그 원인은 대략적으로 두 가지 정도로 살펴볼 수 있는데요. 일단 그 첫 번째 이유는 정보의 과잉사이기 때문입니다. 어떤 학자는 현대사회를 일컬어서 데이터 스모그 사회라고 하는데요. 이 말인즉슨 현대사회에서는 과거와는 다르게 어떤 회사나 인물, 상품에 대한 정보를 얻는 건 굉장히 쉽습니다. 그런데 이 넘쳐나는 정보 중에 어떤 정보가 진짜 정보이고 어떤 정보가 가짜 정보인지 정보의 가치를 구분할 만큼의 힘은 우리한테는 없다는 거죠. 그래서 이 넘쳐나는 정보가 오히려 우리가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방해를 하고 있다는 겁니다. 자, 두 번째 이유. 전 두 번째 이유가 훨씬 더 크다고 생각을 하는데요. 약 90년대 정도부터 우리나라가 먹고 사는 문제에서 이제 좀 벗어나기 시작했을 때부터 우리의 부모님들은 자녀 교육을 양보다는 질에 초점을 두기 시작했습니다. 그러면서 덩달아 사교육 신장도 굉장히 커졌는데요. 문제는 이겁니다. 우리는 영어가 필요하지 않은데 부모님 손을 잡고 영어 유치원을 다니게 됐고요. 내가 산수나 수학이 부족한가를 느끼기도 전에 나는 수학학원을 이미 다니고 있었다는 겁니다. 이렇게 자신의 인생에서 무엇이 부족한지, 나는 뭐가 필요한지 결정할 결정권이 전혀 없는 채로 부모님이 이끄는 대로 살아왔기 때문에 나는 내 삶에서 결정을 내릴 필요도 그 결정에 책임을 질 필요도 없는 인생을 꽤 오랫동안 살아왔다는 거죠. 그래서 나 스스로 무엇이 부족한지, 나는 무슨 일을 할 때 행복한지, 나는 어떤 일을 하면 싫은지,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좋은지, 어떤 사람과 있을 때 싫은지와 같은 자신에 대한 객관적인 데이터를 인지하지 못한 채 꽤 오랜 시간 그대로 살아왔다는 겁니다. 이랬던 우리가 직장에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어느 날 갑자기 나의 부족함을 만나게 됐을 때 그 부족함을 어떻게 채워야 하는지, 그리고 회사에서 나에게 어떤 결정권을 줬을 때 어떻게 결정을 해야 하는지, 그리고 이 결정을 하게 되면 여기에 주어지는 책임은 어떻게 책임을 져야 되는지 모르는 건 어쩌면 굉장히 당연한 일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여러분은 20년 이상을 이렇게 살아오셨어요. 그렇다면 한순간에 내가 바뀔 수는 없습니다. 그래서 처방전을 오늘 두 가지를 드리려고 하는데요. 그 첫 번째는 사소하고 작은 결정들을 많이 해보시라는 겁니다. 결국 결정을 잘 내리는 사람들은 그 결정을 내렸을 때 경험치들이 많다는 거거든요. 그런데 처음부터 내가 너무 중요한 결정을 내리게 되면 여러분들이 큰 손해를 볼 수 있기 때문에 조건이 세 가지가 있습니다. 첫째, 짧은 시간 안에 결정을 내릴 수 있는 일이어야 되고요. 그 결정에 대해서 혹시 잘못된 결정을 내렸더라도 손해가 그렇게 크지 않아야 하고 다음번엔 반드시 그 손해를 만회할 수 있는 그런 결정들을 많이 내려보세요. 예를 들면 직장에 나가서 점심 메뉴를 결정하시는 겁니다. 평소에는 내가 누굴 따라간다던가 아니면 가던 데만 갔다면 어느 한날은 내가 직접 인터넷에서 회사 주변의 맛집을 골라서 내가 정한 메뉴로 같이 식사를 해보라는 겁니다. 맛있거나 아니면 너무 맛없거나, 너무 맛없으면 직장 동료와 그 식당에 대해서 한번 욕하고 다시 안 가면 됩니다. 여러분이 점심 식사 메뉴 한번 잘못 결정했다고 해서 여러분 인생 망하는 거 아니시잖아요. 이렇게 본인이 평소에 사소한 결정들을 자꾸 내리면서 성공도 하고 실패도 하는 경험치들을 쌓아가다 보면 자연스럽게 여러분 안에 결정에 대한 균형추가 생기게 됩니다. 그리고 이 균형추는 여러분들이 다음번에 조금 더 큰 사안을 결정할 때 굉장히 큰 도움이 되게 됩니다. 자, 여기에 또 하나, 평소에 자신에 대해서 알아가는 연습을 계속해서 해보세요. 예를 들어 나는 어떤 사람과 있을 때 편한지, 나는 어떤 일을 좋아하는지, 나는 어떤 일을 잘하는지, 나는 어떤 조직 문화가 좋고 어떤 조직 문화가 싫은지, 나는 어떤 상사가 불편하고 어떤 상사가 좋은지와 같은 여러분의 객관적인 데이터를 많이 쌓아놓으면 여러분만의 명확한 기준이 생기게 되고요. 이 명확한 기준은 여러분이 일을 할 때도 도움이 되겠지만 여러분의 삶을 사는 데도 굉장히 큰 도움이 될 겁니다. 마지막으로 가장 중요한 건 여러분이 어떤 결정을 내렸다 할지라도 더 좋은 결정이 있으면 번복하셔도 돼요. 예전에 한 프로그램에서 심리상담사가 그런 얘기를 하더라고요. 내가 어떤 결정을 내렸는데 그 결정을 내가 해보니까, 그 결정에 대해 실천을 해보니까 너무 아니에요. 그러면 그냥 내 생각이 바뀌었어
라고 얘기하라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의 상황과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기분은 언제든지 바뀔 수 있어요. 그 문제가 죽고 사는 문제나 남에게 사기를 치거나 범죄를 저지르는 일만 아니라면 언제든지 바꾸셔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바뀌어도 괜찮습니다. 여러분이 결정을 내리는 데 있어서 남을 신경 쓰고 내가 변덕스러운 사람처럼 보이지는 않을까 걱정하면서 아무 결정도 내리지 않는 것보다는요, 어떤 결정이든 내려보세요. 때로는 여러분이 내린 결정이 10명의 지혜자보다 훨씬 더 지혜로울 때가 있고요. 때로는 여러분의 결정이 굉장히 틀린 결정일 수도 있습니다. 틀린 결정이면 어떠나요? 그 틀린 결정에서도 배우면 되는 겁니다. 우리는 배우면 성장하는 거예요. 여러분, 예전에 TV에서 그런 금성이었나요? 그런 광고 문구가 있었습니다. 한 번의 결정이 평생을 좌우합니다. 아니요. 여러분, 한 번의 결정으로 우리 평생을 좌우하는 일은 그렇게 많지는 않습니다. 남에게 너무 똑똑하게 보이려고 하지 마세요. 늘 나는 성공해야 된다는 강박관념도 내려놓으세요. 인생 그렇게 깔끔하게 살지 않으셔도 괜찮습니다. 혹시 여러분이 여러분의 묘지몽에 조지 버나드 쇼가 남겼던 걸 남기고 싶은 건 아니시죠? 우물쭈물 살다 내 이럴 줄 알았다. 자, 오늘 하루는 어떻게 보내셨나요? 혹시 오늘도 퇴근길 몸만 나오고 마음은 회사에 두고 나온 건 아니세요? 오늘 어떤 일이 있으셨던지 다 잊어버리시고요. 오늘도 즐거운 저녁 되시길 바라겠습니다. 좋아요와 댓글, 구독 버튼 잊지 마시고요. 더 많은 이야기 남기길 원하신다면 네이버 카페 유정살롱으로 찾아가 주세요.